여자 나이가 30대에도 계속 나를 테스트한다 라는 느낌이 들면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멘탈은 아니구나, 밀고 당기고 이걸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딱 느꼈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 그냥 밀려버려요. 낭떠러지에서 밀잖아요. 그럼 떨어집니다. 외모 잘생기고 연하에 훈남에 능력 좋은 남자를 찾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노처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네. 결정사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네. 진짜 이 회원은 네. 이렇게만 생각 안 해도 충분히 빨리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답답했던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노처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흐름이 노처녀가 돼가는 과정인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중간에 껴들어서 내가 좀 도움을 주기도 싶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결정사는 네. 그런 분들 찾아오셨을 때 그래도 결혼할 수 있다 하면서 좀 이제 북돋아주고 그런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면 이게 현실 연애고 현실 결혼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막 이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다 치자. 예를 들어 미팅에 나가면 이제 본인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게 안 먹힌다라는 거,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 부분을 좀 조율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네. 진짜 답답했다 하시는 분들 좀 몇 가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처녀가 돼가는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프리하게 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자존감이 낮은 여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빠가 나를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오빠가 왜 나를 만나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1도 바빠 죽겠는데 사랑한다고 충분히 얘기도 했는데 만나고 데이트도 하는데 이걸 계속 확인하려고 들면 피곤하죠. 네. 남자가 좀 질리게 하는 그런 타입인 거네요. 자존감이 낮은 여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네. 금방 질려버리죠. 오빠 나 왜 만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계속 테스트를 해. 예를 들어 자기 혼자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사랑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이 남자가 나한테 계속 끊임없는 사랑을 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이걸 일명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딱 느꼈을 때 어때요? 여자가 만약에 20대야. 그럼 귀엽게 봐줄 수는 있겠지만 여자 나이가 30대에도 계속 나를 테스트한다 라는 느낌이 들면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멘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자 20대 분들이 남자랑 좀 다투거나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남자가 미친 듯이 매달리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여자들이 그대로 30대 때 성숙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때요? 똑같은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이걸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딱 느꼈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 그냥 밀려버려요. 낭떠러지에서 밀잖아요. 그럼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속 모습이 나인 줄 착각한다. 본인 스스로 본인이 되게 예쁜 줄 아는 게 사실은 사진을 보정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미 1차 보정이 된 사진을 다시 한번 수정하기도 하죠. 그 사진 속의 사진은 사실 내가 아니야. 너무 예뻐. 내가 봐도 너무 예뻐. 근데 이런 사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정한 사진을 보다 보면 스스로 세뇌를 당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이렇게 예쁘지.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 속에 본인이 이제 되게 예쁘다고 착각하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도 부추기기도 하죠. 너 정도면 예쁘고 너 정도 능력이면 뭐 충분해. 연하도 만날 수 있고 잘생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골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잘못된 충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 알고 보면요. 소개팅 한 번을 안 해줘요. 이게 팩트라는 거지. 근데 여성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외모 잘생기고 연하에 훈남에 능력 좋은 남자를 찾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노처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은요. 남자 40대이신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먹고 있잖아. 여자 꼬시려고 치잖아. 20대도 꼬실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시거든요. 근데 실제 연애에선 어렵다라는 점. 아침에 거울 보면 네.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것도 있고 또 여성분들도 자기 관리 잘 되어 있고 솔직히 외모도 좀 괜찮고 스펙도 괜찮은 분들이 사실 40대가 돼도 딱 봤을 때 호감형 외모이긴 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받아들일 때 어때요? 앞자리가 4면
결혼은 조금 결혼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일단 이제 40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쁘다 못생겼다의 기준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나이 많은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정신적인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정신적인 나이가 아직도 20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치만 생물학적 나이는 사실 40이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임신과 출산도 가능하다. 그리고 연하를 만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본인만 생각한다라는 거지. 정작 상대, 남성분, 30대 남성분들은 40대 여성분을 만나려고 이런 결정서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가입비를 내는데 저는 뭐 40대 여성을 만나겠습니다. 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 여성분들이 정신적인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를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사실 동의를 못해요. 공감도 못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긴 하죠. 오히려 20대에 와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 말에 동의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아무리 외쳐봤자 그 얘기를 동의해줄 수 있는 남자나 혹은 저처럼 전문가는 없다라는 거죠.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는 조력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만나게 하고 결혼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조력자인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쫙 내세우고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야, 그 정도 등급이야 라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매기거든요. 근데 저는 전문가잖아요. 절대 그 등급을 매기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노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현실 연애, 현실 만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그 그룹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본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명이겠거니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남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구애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애, 사랑은요 본인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진짜 운명을 개척해서 본인이 필연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옆에는 제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도움 받고자 한다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